시험 벨이 딱 울리고 나서 문제를 읽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네. 한 20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메타코드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합격하신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준비를 하면서 메타코드엠 빅분기 강의를 4개월 동안 수강하고 제8회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 합격한 김철호라고 합니다. 일단은 합격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에 응시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한 33년 동안 지금까지 그 ICT 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분 쪽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제가 케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100세 시대고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전문 라이센스를 좀 취득해가지고 제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빅분기라는 기사 자격증을 따면 정말로 좀 더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어디 다른 데 취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빅분기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나서 저는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실무자로 분석 업무를 하는 것도 어떠한 계획이 있었지만은 이런 쪽에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계기 중에 하나로 예,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하나 네네. 꼽으신 거고, 네네. 그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신 거군요. 네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58살입니다. 사실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아시겠지만 데이터 분야에서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제일 가장 어려운 자격증 시험에 속하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게 되게 막막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첫 발을 내디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로 결정하고 나서 시험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정말 막막했어요. 나이 60대는 나의 머리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기술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제 시중 교재를 한 권 사다가 천천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천천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생소한 기술적인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진도만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학습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그 힘듦도 있었겠지만 중간중간 이 4개월 동안 힘든 점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언제 특히 좀 있으셨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실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사실 30년 전에 프로그램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지금 뭐 전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파이썬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강사님이 영상에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엄청 해주시는데 사실 강사님 말씀이 완전히 외계인 말씀 같더라고요. 파이썬도 주피터, 아나콘다, 뭐 기타 등 그리고 함수 코드들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무슨 외계 언어 같고 이게 이러다가 내가 진짜 사실상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사님이 계속적으로 그 힘을 주셨거든요. 강의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럼 이 총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언제쯤 이제 좀 알 것 같다 라고 했던 시기가 좀 있으셨나요? 필기는요, 처음에 샘플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제가 혼자 교재로 공부했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몰랐거든요. 근데 샘플 강의를 딱 접했을 때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감이 오더라고요. 그때 샘플 강의부터 기본적인 어떤 체득이 됐고요. 다행이네요. 그 실기는 처음에는 진짜 막 정말 무서웠는데 저는 그냥 그 강사님 얘기를 교재에다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썼어요. 그리고 A4지에다도 일일이 쓰고 코딩도 노트에다 쓰면서 코딩을 했어요. 그냥 계속 주피터 한 번 하고 시험 환경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냥 반복했습니다. 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뭘 하는 건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섰을 때도 꽤 긴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그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긴장을 안 했어요. 같이 시험 보는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됐는데 다 젊은 분들이에요. 20, 30대. 딱 앉자마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시험 벨이 딱 울리고 나서 문제를 읽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네. 한 20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런 손도 못 댔고 문제도 네. 못 읽고요. 네. 그러다 다른 데서는 막 그냥 자판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네. 빠른 자판 소리가. 네. 그래서 야, 이건 나만 뭐 시작도 못하고 끝내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천천히 이제 첫 문제를 보기 시작했죠. 문제를 읽고 나서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본적인 거에 충실해라 네. 하셨던 거를 상기를 하면서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딩 과정을 너무 제가 이제 자세하게 다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에 한 20분 동안 또 시간을 버렸고 설명을 시작도 못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 떨어졌구나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총 몇 점 받으셨는지 결과는 70점입니다. 실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실기요. 그러니까 1유형 다 맞았고 네. 2유형도 다 맞았고요. 야, 정말 그 몰입과 선택 딱 해가지고 그걸 네네네. 다 만점을 맞으신 거네요. 네네. 이 필기는 그래도 약간 나름대로의 시험장 전략 좀 세워놓으시고 좀 시험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필기는 이제 심적인 부담은 없었는데 워낙 이제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읽는 그 연습을 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제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과목별 그 핵심 요약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정리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출하고 모의고사를 풀 때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찾아서 체크하기가 좋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 부분인데 사실은 기초 통계가 완전히 이렇게 잘 다져지지 않으면은 사실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은 헤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기초 통계를 잘 다지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실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꼽으라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기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코딩을 반복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님 멘트를 교재에다 다 하나하나 쓰고 A4지에다가 코딩을 하나하나 다 적고 그거를 수십 번씩 썼습니다. 그게 이제 눈 감고도 이제 할 정도가 딱 되자마자 제가 주피터하고 체험환경에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려움 없이 됐죠. 그리고 이제 코딩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기본적인 방법만 추구를 했습니다. 에러를 줄이고 길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또 뭐 하나 더 있다면 꿀팁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기 문제를 보면은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문해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단락단락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빠르게 연결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캐치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다시 자격증을 따지 않았던 대로 돌아가야 된다면 네네. 이건 하지 않고 꼭 이거는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핵심 요약 정리를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왔던 것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핵심 요약 정리를 한 거 가지고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혼자 할 때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꼼꼼하고 자세하게 했는데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메타코드엠 강의에서 강사님이 키포인트만 잘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하셨잖아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출하고 모의고사의 키포인트들을 잘 접목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기준점들이 굳이 양에 대비해서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젊으신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공부하고 합격했다. 아니면은 뭐 하루에 한 2시간 보고 합격했다 갔는데 그런 분들 보면서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저는 하루에 5시간도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너무 기본이 없어서 그런지. 근데 사실 이제 혼자 공부했을 때 독학으로 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코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사라졌죠. 왜냐면 기본기가 이제 어느 정도 쌓였고 감이 왔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방법이 체계화가 됐어요. 인터넷 강의로 하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3개월씩 필기 3개월, 실기 3개월 이 정도 하면은 뭐 충분한 그것도 길게 본 겁니다. 이론 공부랑 또 기출 문제를 또 공부하는 것들,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 이 비중은 어느 정도씩 좀 두셨던 편인가요? 하루 5시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반복해서 본 건 2시간 정도고요. 3시간 정도는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반복을 했다는 게 문제를 보고 답변 체크하고 뭐 코딩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4지에다 계속 썼어요, 저는.
네, 그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빅분기 시험을 도전 중인 많은 분들에게 파이팅 하시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가트너 자료를 봤어요. 2024년도에 10대 기술 전략 트렌드를 보니까 AI하고 빅데이터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한 7개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IT 분야에서 기술 전문가를 꿈꾸는 이제 젊은이들은 그 기본 역량의 초석을 쌓는데 이 빅분기가 굉장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저 같은 이제 장년 세대들은 앞으로 새로운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결정을 하셨으면은 무조건 집중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반복이 승리의 길입니다.